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예, 제가 봐도 우리 그 기사 원장님의 답변이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엔 그래요. 국정원이 이제 공공기관의 소위 그 사이버 해킹 등과 관련된 보안성 점검 기관인 국정원이 좀 뭐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기사를 끌어들였다. 굳이. 이게 본질입니다. 굳이 기사를 끌어들였다. 왜 끌어들였을까? 근데 실제로는 기사 얘기를 들어보면 3명의 제한된 인원이 각각 3개의 파트에, 그렇죠? 맞습니까? 맞죠? 3개의 파트에 뭐 투개표, 사전투표, 뭐 선거인 명부 관리, 요 3개의 파트에 1명씩 들어가 있고 서로 간에 정보 공유도 안 됐어요. 맞죠? 그렇죠. 아주 파편적으로 그냥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점검한 것 뿐인 거예요. 말 그대로 지원인 것이죠. 그런데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는 굳이 이렇게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공동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기사가 국정원과 동시에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할 정도가 되려면 전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굳이 왜 국정원이 기사라는 명의를 사용했을까? 뭔가 국정원 단독으로 하면 뭔가 좀 음습해 보이죠. 음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사는 예, 이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기사 이름을 쓰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그게 좀 모호했던데 공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습니까? 이거 위증 여부 걸려 있습니다. 분명히 대답하세요. 공동 명의의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2명의 공동 명의로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을 인지하셨습니까? 그거는 인지 못하셨죠? 하루 전날 우리 직원이 보도자료 발표하는데 참석 요청을 받았다는 것까지만 제가 예, 그렇죠. 보도자료 배포하면서 언론 간담회를 10월 10일 날 하니까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예, 받았지만. 자, 그럼 아까 본부장님. 재관위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어이가 없네 정말. 자, 그러면 본부장님은 네. 실무자들로부터 혹은 아까 10월 5일 날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예.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까 총평도 9월 23일 날인가 하셨다면서요. 그 얘기는 보고 받으셨어요? 13일날 총평에 참여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건 그냥 알고 계신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내용을 막 정리할 때 그러면 국정원 직원들과 네. 우리 기사 직원들이 함께 작업했습니까? 저희는 결과 보고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 점검에만 참여했고 그렇죠. 13일날 그 총강평에 참여한 거는 저희가 점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한 그러니까 아주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 내용이 사실과 맞습니까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그렇죠. 목적으로 참여를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10월 5일 날 국정원에서 기사한테 연락을 해서 자, 이건 이제 보도자료 만들어 작업을 할 겁니다라는 통보는 받으셨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예. 돼요. 10월 5일 날 저녁에 전화 와서 다음날 언론 보도가 될 거고 거기 내용에 기사가 포함될 거다. 이렇게. 자, 거기서 기사가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사와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기사의 지원을 받아서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명의가 공동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보도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그 당시 보도자료를 받지 못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 못했고 예. 제가 인지한 거는 기사가 포함되니까 3자 점검을 했으니까 기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정원이 정확하게 본부장 혹은 실무자 혹은 원장한테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국가정보원과 기사 공동 명의로 이 합동 점검 결과를 브리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티스를 받지 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받은 거는 내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 보도자료에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야당 의원들이 의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니 단독으로 당연히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기관 아닙니까? 네. 국정원이 단독으로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걸 책임감 가지고 발표를 하면 돼요. 근데 굳이 기사를 왜 끌어들였을까? 자, 그리고 그 전문가시니까 알겠지만 지난번에 그 행안위 감사 국정감사를 할 때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국정원이 그 점검을 하고 나서 소위 스파이웨어
그러니까 점검 툴이죠. 점검 툴 2개를 남겨놨다. 그걸 확인해가지고 국정감사 지적한 적 있어요. 그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근데 통상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점검 툴을 그 시스템 내부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다 점검 결과가 다 끝나면 통상의 경우 다 제거를 하는 게 통상의 경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국정원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좀 사실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툴 중에 하나는 저희 직원이 이제 사용했던 툴이고, 예. 그건 실행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관이서 보도자료를 다시 낸 것 같습니다. 이 툴에 대해서, 철수 이후에 성관이가 삭제를 하기로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게 삭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나는 국정원에서 사용한 거, 하나 저희가 사용한 툴인데, 이거를 성관위에서 그럼 사후적으로 삭제하기로 알려주고, 합의를 하고 나왔다고 다시 보도자료를 낸 거를 그건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그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못했고요. 네. 나중에 그 국정원과 협의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명확한 거는 하나는 이제 저희 직원이 네, 사용했던 툴이고 하나는 그 기사 거고, 하나는 그게 국정원 거고. 뭐 활성화돼 있지 않는 상태 실행되지 않는 파일이다. 이거 실제 사용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게 파일이 아닙니다. 그 국정원의 그러니까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점검을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툴에 대해서 그냥 그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팀들한테 전달을 했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상세히 알지. 그러니까 실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점검 툴이라는 것은 기사 직원이 점검한 툴뿐만 아니라 다른 그 국정원 직원들이 그 점검을 할 때도 그 툴이 필요했을 수가 있으면 그걸 남겨놓을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국정원의 이 보안 점검이라는 게 지극히 아마추어적이거나 예, 1분 드리세요. 지극히 아마추어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거나 달리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기사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자, 그 원장님한테 제가 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네네. 모든 사이트는 해킹 그리고 사이버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는 하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의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거든요. 그게 아까 그 장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 디브레인 막 예산 작업 엄청나게 했어요. 그 북한이든 뭐든 적성 국가에서 무슨 적성 단체가 그 디브레인 시스템 해킹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예산 작동이 안 돼요. 그럴 위험성이 있는 것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는 국정원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선관위 이 대응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는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이번에 정권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 얘기는 그러면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은 안 그렇겠습니까? 예, 잠깐만 오늘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데 한대 없어요. 알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시사를 보니까 예, 조승래입니다. 그 뭐 기사 원장님은 조금 쉬시고요. 예. 그 KCA 원장님께 예. 질의하겠습니다. 뭐 지난번 7월 29일 날 시험에 뭐 사고가 크게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답이 표시가 돼 있는 문제지가 배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바로 그대로 회수 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게 내부적으로 크로스 체킹하는 시스템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예, 그런 이제 답이 표기되어 있는 시험지를 배부하는 것도 문제고 그 뒤에 또 조치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예, 비상 대응 시스템에도 약간 근데 비상 대응 시스템에 그러니까 다른 문제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ICT 자격본부장이 전체 종합 상황실에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그런데 부분이 그게 안 됐죠. 시험장 중에 한 곳이 좀 다르게 선택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뭐 구로고등학교에서 시험 본 데는 뭐 그렇게 적용이 안 돼 나머지는 적용이 됐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일제히 전파가 안 됩니까? 저희도 일제히 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뭐 매뉴얼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아마 그 시점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종감전까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키사 원장님, 네네. 그 제가 오전에 이제 자료 제출 요청을 드렸고 그 내용이 이제 국정원과 해킹 여부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검토한 내용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국정원과 선관위의 지원 요청에 따라서 전문 인력을 지원했다. 그리고 국정원과 보안 점검 결과 보도 자료 내용 등에 협의하거나 공유받은 내용이 없다. 이게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실제로 현장에서 답변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나중에 그 중앙선관위나 그 국정원과 한번 더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중앙선관위는 최근에 그 소위 점검 툴을 2개 남겨놓은 걸 추가로 발견해서 삭제 조치를 했다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컨설팅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일관되게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컨설팅이라고 한다면 컨설팅을 수행한 기관과 받은 기관들이 서로 협동을 해서 당초에 중앙선관위, 국정원, 키사와 함께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국정원의 발표는 국정원이 단독으로 하거나 키사의 명의를 같이 끼워 넣어서 할 것이 아니고 중앙선관위와 협의해서 발표를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중앙선관위를 배제하고 발표를 이제 하려고 해서 제가 보기엔 이 사단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이건 뭐 키사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그 자료 제출 요청한 것은 이제 아시안 게임 중국전 비정상 응원과 관련해서 지금 뭐 정부가 뭐 범정부 TF 만들어서 뭐 총리가 10월 4일날 지시도 하고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기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네요? 예, 저희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안 끼워줍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5페이지에 신종 사이버 공격 대응 고도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범정부 TF를 구성하면서 총리가 지시하고 또 여당에서 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이게 신종 수법이고 이게 단순하게 응원뿐만 아니라 이게 선거 시기에 여론 조작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이버 침해 위협이다. 라고 호들갑을 떨어가면서 범정부 TF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문기관은 왜 배제를 했죠? 차관님. 예, 지금 TF에는 공공 지원기관은 참석하지 않고 공무원 조직만 참석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니,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 그러면 아마 그 전문 실효성 있는 분석이 됩니까? 분석이? 전문 기술 지원기관에 자문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TF 참여하고 계시죠? 그러면 과기정통부가? 예, 과구청 참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확인된 바는 예, 어떻습니까? 공무원만 참석하고 있는 아니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바. 이 중국 응원 비정상적인 이 응원 그 카운팅이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어떠냐고요? 그 TF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조사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TF를 운영할 것인지와 관련된 아니 그렇게 긴급하고 뭐 국가 안보 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놓더니 뭐 하는 겁니까? 열흘이 지나도록? 논의와 역할 분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와 여론 조작이라는 여론 몰이가 있는 것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예, 뭐 저 데이터 산업진흥원 연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데이터 안심구역이 아까 뭐 있는 거죠. 물리적 공간은 지금 서울과 대전에 구축이 되어 있고 예. 그 이용자 숫자를 보니까 뭐 많이들 이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리적 그 데이터 안심 구역을 계속 설치하는 것은 또 그것이 또 한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 이 공간을 구축한다는 것은 다양한 그 데이터를 그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툴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그걸 또 다 갖추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대전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논의할 때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논리적 안심구역이라는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관련해서 뭐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뭐 논리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가 K데이터가 운영하는 안심구역도 있고,
데이터 센터를 안심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안심구역 간의 데이터들의 공유 부분들도 활성화시킬 예정에 있고, 또 온라인에서 하는 부분들 좀 더 좀 덜 민감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 차관님도 우리 그 저 데이터산업진흥원과 협의하셔서 예. 그 어쨌든 논리적인 구역을 포함해서 어쨌든 그 진흥 계획을 좀 세워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은 이제 종감 때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니아 황정수 원장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사실은 제가 기획을 한 건데요. 네. 이게 지금 뭐 전국의 경로당에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반응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지금. 네. 그 내년에 한 60개 정도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국가가 일종의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제 대전 유성과 이제 경기도 부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균특 규정으로 이제 사업비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업비가 바뀌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어쨌든 그 니아가 또 과기정통부가 이것과 관련된 뭔가 종합적인 좀 컨트롤 타워 혹은 평가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발굴 개발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경로당을 자꾸 업데이트 시켜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기부하고 그 니아는 협의를 좀 하셔서 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디지털 포용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례로서 네. 그것을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만드셔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차질을 예산 당국하고도 상의해서 기획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